오늘은 부동산 매도 빨리 하는 법, 아파트 빨리 파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한 번쯤은 걱정해봤을 문제입니다. 주식의 꽃이 설거지듯이 부동산의 꽃은 매도입니다. 설거지가 마무리죠. 주식의 매도가 손 털고 나오는 게 마무리듯이 부동산도 손 털고 나오는 매도가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 팔다 보면 안 팔려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다음날 나가고 계약서 쓰는 게 부동산 거래입니다. 결국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행복하려고 사는 인생인데 너무 괴로우면 안 되니까요. 첫 번째, 부동산에 많이 내놓습니다. 주변에 국한하지 말고 많이 내놔야 합니다. 일부 부동산들은 요즘에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자기네한테만 내놓으면 인터넷에 다 띄워서 타 부동산들과 다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여러 군데 부동산에 내놓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한 곳에만 내놓게 되면 이 부동산이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러면 타 부동산에서 이 인터넷을 보고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비를 이쪽과 이쪽에 반반씩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동산에서는 이 매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이 매물 소개해봐야 어차피 가만히 있는 사람 50% 복비를 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부동산은 요 매물보다는 자기한테 들어온 매물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매물의 가격이 특별히 엄청 싸고 뭔가 큰 메리트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와 공동중개라도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비슷한 매물이 많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물도 많으면 절대 여기와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들에 내놔야 합니다. 자, 또 두 번째는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부동산 중개사분들 핸드폰 번호가 존재합니다. 그 번호로 문자만 보내도 됩니다. 이거 주변 부동산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개에서 20개 가까이 됩니다. 20개 가까이 되는 부동산에 다 전화해서 문을 내놓고 설명하고 이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에 찾으면 각 중개사분들 핸드폰 번호가 나옵니다. 그 번호로 단체 문자 한 번만 딱 보내면 그 매물이 다 각각의 중개사한테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 다 비슷하고 연식 있고 사진만 몇 장 찍어 보내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샘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문자 샘플이라고 별거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다만 뭐 문자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라는 생각이 딱 들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샘플로 갖춰서 제가 한번 설명드릴 테니 각각의 매물에 여기에 맞춰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도권으로 연락드립니다. 그리고 주소를 넣습니다. 그리고 평수 넣어야겠죠. 주소하면 동호수 당연히 넣어야겠고요. 상태는 뭐 현재 공실로 바로 입주 가능하다. 아니면 1개월 후에 바로 입주 가능하다. 뭐 그런 식으로 넣으면 되고요. 가격은 얼마? 그리고 조건, 잔금이 몇 월 며칠까지 완리 필요하다. 아니면 뭐 내가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참고사항에는 이제 자기가 적고 싶은 거를 적으면 됩니다. 뭐 내 부동산 어필하는 거죠. 올 수리를 하여 상태가 좋고 뭐 네이버 실버랩과 비교해서 최저가고 뭐 호가 기준에서도 최저가고 그리고 필요하면 이 사진을 첨부해도 좋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주변 대비 적정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나보다 싼 곳이 있으면 아무리 내놔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싼 곳이 1층이고
내 집이 10층이라고 하면 그 10층의 가격 차이는 당연히 존재하겠죠. 여기가 5억에 내놨으면 나는 예를 들어 5억 2천에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10층을 선호하는 사람은 2천을 더 주고 이쪽 집을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가가 아니어도 나는 층수가 좋기 때문에 5억 2천에 내놔도 메리트가 있는 거죠. 다만 9층이 예를 들어서 9층이 5억에 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5억에 내놨는데 나 5억 2천에 내놓고 막 부동산에 다 연락하고 한 명만 걸려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집 매수하는 사람들 바보 아니고 다 충분히 고려하고 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내가 10층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9층에 5억으로 내놓은 집이 있으면 그 집을 매수자의 입장에서 찾아가 봐야 합니다. 뭐 무턱대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한테 이 집 보고 싶다, 뭐 매수할 의향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이 집의 인테리어나 집 상태를 보고 우리 인테리어와 비교해서 어떤가, 우리 인테리어와 큰 차이가 없으면 이거는 5억과 같은 가격으로 하거나 5억보다 가격을 낮춰야 우리 집이 매도가 됩니다. 뭐 기본적인 건데 한번 막상 상황에 닥치면 뭐 어찌 판단이 잘 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확히 발로 뛰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보통 전 재산이 들어가므로 생각보다 더 꼼꼼히 봅니다. 집 매수하는 사람들 절대 바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깔끔한 인테리어를 유지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누수의 문제가 있거나 곰팡이들의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매도니까 가격 깎아주면 되지 라고 귀찮아서 뭐 정리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누수가 있고 곰팡이가 있는 집에 100만 원 깎아준다고 해도 사람들 거부감 듭니다. 그러면 뭐 200만 원 깎아준다 이런 것들이 하지만 이거 알아보고 뭐 수리 업체 불러서 요거 하고 그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냥 이런 집은 거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집은 이런 문제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수를 잡고 곰팡이를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아무래도 찝찝하죠.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지만 매수할 사람이 직접 이런 걸 하게 되면 정말 찝찝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봐야 하고 우리는 귀찮음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귀찮음을 감수하지 않으면 매수할 사람도 똑같이 그 집을 거릅니다. 결론입니다. 적정한 가격에 내놔야 하고 되도록 많은 부동산에 내놔야 합니다. 주변 부동산만 국한된 게 아니고 다른 부동산에 내놔도 조금 떨어진 위치의 부동산에 내놔도 입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인테리어를 유지해야 하고 내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해결하기 힘들면 남도 해결하기 힘들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집이 문제가 없는 집이 되고 결론적으로 매도가 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